2016년부터 했으니까 딱 10년째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저지 집회부터 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저지 집회까지. 이제 3월 1일 날 네. 이제 가까워지니까 네. 제가 그날 단상에 2017년 3월 1일 날 단상에 있었는데 네. 그때 광화문 쪽으로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는 그 광화문 쪽, 그다음에 이쪽 남대문, 그리고 종로 동대문까지 꽉 찼어요. 네.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오셨는데 이번 3월 1일 날은 이제 불법 불이의 상황들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 국민들의 책무입니다. 네. 이것을 그냥 두면은 네. 미래가 불의의 세력들한테 가기 때문에 이건 뭐 그것은 미래라는 게 우리 아들 딸들인데 그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은 없다. 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3월 1일 날은 총집결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의 이 불법 헌재의 불의 또 공수처의 불법 서부지법의 그런 영장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 너무 많이 아시기 때문에 네. 다 나오셔야 된다. 그래서 국민이 무섭다는 예. 것을 보여줘야 되고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 주권주의라는 게 우리 헌법 1조 2항에 있잖아요. 그럼 국민 주권주의를 제대로 실천해야 된다. 그것이 여기 이제 제대로 해야 되는 내용이 내려보는 거죠. 댓글에 아스팔트에서 늙었어요. 아스팔트에서 진짜 늙었어요. 예. 근데 우리 조원진 대표님하고 우리 공화당 생각하면 2017년 3월 10일 생각이 자꾸 나요. 그날 생각하면은 그 현장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우리가 직접 봤잖아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언론도 어떤 방송도 어떤 지식인도 어떤 정치인도 한마디 안 했는데 네. 그 현장에서 5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2017년 3월 10일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을 8대 0으로 그 탄핵 인용을 해서 파면을 했습니다. 그 현장,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던 우리 자유파 시민들이 5분이 그 지금 안국역 그 사거리에 있는 그 지하철역 계단에서 밀려서 돌아가시고 또 경찰 버스에서 떨어진 그 대형 스피커 에서 또 맞아. 저희들이 이제 그 4.19 이후에 가장 짧은 시간에 네. 국민들의 저항에서 5분의 국민이 돌아가셨는데 언론 방송이 다 네. 침묵하고 네. 정치인도 지식인도 침묵했잖아요. 그걸 밝히려고 2019년에 200일을 광화문에서 싸웠어요. 네. 결국 2019년 그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이 박원순 시장하고 국무회의 한다는 자리에서 네. 광화문에 저 폭도들을 왜 그냥 두느냐. 네. 이렇게 해서 4,500명 용역 깡패 1,800명에가 4,500명이 네. 들어왔습니다. 새벽에. 그 우리 공화당이 그때 텐트 치고 200일 투쟁했는데 투쟁할 때인데 그때 120분이 우리 공화당 당원들 120분이 병원에 진단서를 띄고 아하. 다쳤어요. 저도 이제 그걸 가지고 박원순이 저를 고발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사건이 넘어와서 오세훈 시장까지 왔는데 오세훈 네. 시장한테 켜서 이거는 불의들하고 저항을 한 거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5분의 생명을 잃었는데 아무도 국민들이 모르고 국회의원도 네. 모르는데 네. 그걸 밝히려고 했는데 오세훈 시장이 보수 정당의 시장이면은 이거를 치하를 해라. 결국 치하를 안 해줬어요. 그래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한테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은 화도 나고. 근데 결국은 박원순 시장 때 1억 그 사람 시장 될 때 그 투표는 그 오세훈이한테 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저쪽에 할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뭐 대안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박원순 때 1억 4천만 원, 오세훈 때 1억 2천만 원, 그 2억 한 6천만 원 정도 우리가 물었잖아요. 집행비용 물으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정권이 바뀌고 뭐 시장이 뭐 보수 후보가 됐다 이런 차원보다는
정권이 바뀌고 보수 정권을 가져오면은 근본부터 바꾸어라. 네, 네. 그냥 그게 뭐 내가 정권 잡았으니까 혹은 내가 시장 됐으니까 또 좌파들 눈치 보고 이러지 말고 근본적으로 용기를 가지고 바꾸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계속 반복된다. 네. 그래서 결국은 그해 국정감사에서 제가 그때 현역이었으니까 밝혔어요. 이제 소방청장이 나와서 사실 현장에서 또 4분 돌아가셨다. 그리고 뭐 저희들이 왜 5분이냐 그러면 여성분 1분 돌아가시는 걸 다 목격을 했기 때문에 예. 4분은 다 남자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때 한 200명 가까이가 거기에 인사불성이 돼 누워 계셨다. 예, 다 병원에 실려가셨죠. 예. 근데 그분들은 자식들이 혹시 알까봐 그냥 죽을 상태인데도 그냥 집으로 가신 거예요. 그때만 해도 대통령 탄핵 반대가 이 여론의 거의 손가락질하고 못해서 손가락질하고 자식들한테도 숨기고 나오셨어요. 예, 그거는 왜냐하면은 모든 언론 방송이나 여야가 배신자가 61명 나오니까 네. 전부 다 고개 숙이고 글쎄 말이에요. 진실은 따로 있고 그것이 거짓이고 불법이고 조작 업무다. 기획된 거다. 네. 이거를 했잖아요. 지금 네. 윤석열 대통령 똑같잖아요. 네, 네. 거짓, 선동, 조작, 업무, 기획. 네, 네. 그게 박근혜 대통령 때도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았어요. 주장은 똑같은데 네. 이제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은 저항하면서 싸우겠다. 네. 라는 입장을 밝혔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 불의들하고 불법들하고 상종 안 하겠다. 이런 상종 안 하겠다고 했어요. 차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께서 2번 탄핵은 안 된다. 저는 네. 뭐 목숨을 걸고 싸워본 사람으로 봐서는 네. 제가 그것 때문에 형을 받았잖아요.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예. 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소위 말하는 좌파들의 민주화 운동하듯이 우리는 이 독재 그렇게 좌파 독재하고 싸운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공화당 당원들도 함께했던 자유파 국민들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돌아오시면은 네. 이런 부분들 소위 좌파들한테 거짓 선동으로 속았던 또 잘못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네, 네. 이 좌파들의 스물스물 모든 기관에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들부터 깨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그때 거죠. 돌아가신 5분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공화당에서는 3월 10일이면 늘 추모식 추모제를 합니다. 해왔죠. 그리고 네. 이제 그 5분하고 저희들이 투쟁 과정에서 한 20분 돌아가셔서 그분들하고 합동 추모식을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름을 한 사람 우리 공화당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음해도 받고 힘들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것은 돌아가신 동지들하고 네. 돌아가신 국민들하고 10년 세월을 했잖아요. 네. 그것을 다 눈으로 목도하고 그분들의 행적들을 다 알기 때문에 네. 이제 국민들께서 두려워 마십시오. 우리가 그때 태극기 들은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들어서 국민들께 알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우리 공화당이 앞장설 테니까 소위 쫄지 말고 가자. 우리 공화당은 목숨 걸고 할 테니까 참여만 해달라. 네. 근데 네. 그것이 지금의 이 소위 태극기 혁명, 소위 지금의 불법 불의와 싸우는 그 원동력이 됐고 지금의 국민들이 너무나 저는 고맙죠. 이번에는 절대 져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된다. 이번에 지면요. 그다음 끝입니다. 이제 3월 10일이 다가오는데 올해도 그때 그 순국하신 열사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있습니까? 있죠. 근데 그 5분 돌아가신 분들의 명예회복도 안 됐고 배상도 안 된 그 상황이기 때문에 진행형이다. 네. 네. 그리고 우리 투쟁 과정에 돌아가신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소위 이름 없는 민초들이고 우리 공화당이 지금 43만 명인데 네. 당원이 그분들이 박근혜 대통령 만난 사람 저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은 박근혜 네. 대통령을 위해서 목숨 걸고 그것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부분이 이 자유민주 체제에 대한 탄핵이고 네. 자유시장경제 자유국민에 대한 탄핵이다. 그런 인식을 이제 가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네. 이것은 체제에 대한 탄핵이고 네. 국민에 대한 탄핵이고 대한민국에 대한 탄핵이다. 이런 부분으로 귀결
해결되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예.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의 개헌 문제 이런 차원하고는 전혀 다르다. 네. 지금 부정선거 문제는 계속 나오잖아요. 저는 부정선거 방지법을 발의한 사람이고 그 내용을 많이 알고 거기에 네. 관련된 행안위에서 간사도 했는 분인데 있습니다. 부정선거. 예. 그래서 부정선거 문제를 자꾸 덮지 말고 연수월에 대한 부정선거는 연수월이 12만 명이 투표했어요. 그러면은 사전선거는 5만 명이에요. 예. 2021년 때 5만 명이 사전선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5만 명의 전수조사하는 거는 일주일만 하면 됩니다. 네. 그것은 헌재에서 그것을 거부하는 게 왜냐하면 부정선거 문제를 대통령께서 얘기를 하고 조사를 해달라. 그것이 계엄의 최고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원인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헌재가 예. 너무 이 문제를 너무 쉽게 봤다. 그래서 그래요. 국민들께서 이제 이 두 번의 탄핵이 될 경우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뭔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날은 네. 진짜 그럴 수 있는 분들은 다 어느 집회에 가도 괜찮습니다. 광화문을 가든 세부코리아를 가든 우리 공화당을 오든 다 네. 괜찮은데 무조건 다 오셔서 국민 저항이 무섭다. 국민이 주인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그래 보는 거죠. 그 3월 10일 추모식은요? 추모식은 항상 헌법재판소 앞에서 아, 합니다. 그 앞에서? 네. 그래서 추모식을 하는 여러 단체들이 있어서 우리가 장을 다 마련해 놓으니까 누구라도 와서 네. 그분들을 추모하고 또 우리 공화당 말고도 다른 데서 투쟁하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네. 그분들도 함께 투쟁하기를 바랍니다. 네, 당장 이번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저지 투쟁 과정에서 김태곤 열사가 불신하셨잖아요. 네. 그 지금 그 광화문에 보면은 그 성공의 성당 그 앞에 그 저기 백신으로 희생당하신 분들 네. 그 추모하는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함께 모셔져 있어요. 우리 공화당에서도 그때 공수처법 반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 이래 행진하는 중에 이제 분신하신 분이 있는데 예. 그래도 옆에 분이 빨리 옷으로 덮어서 심한 화상을 입고 그렇죠. 이제 병원에 입송했는데 이제 그분의 자제분이 경찰이셔서 우리한테 이제 조금 그 신분이나 이런 걸 좀 노출을 시키기를 거래해서 네, 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도리까지만 했죠. 그분은 지금 그래도 네, 생존해 깨어나셔서 계시고. 잘 생활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조원진 대표가 말씀하셨어요.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어디든 좋으니까 나와라. 3월 1일 날. 예, 광화문도 좋고 세이브 코리아 집회도 좋고 우리 공화당 집회도 좋다 그러셨는데 더 많은 좌우파 국민들이 더 많은 집회에 나오고 특히 그 대학가도 지금 계속해서 탄핵 반대 성명이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그것이 국민들이 네. 도저히 참을 만큼 참다가 네. 이제 분노가 표출하는 거죠. 이게 뭐야? 도대체 우리 법 연구회가 뭐고 서부지법이 뭐지? 도대체 대통령을 저렇게 불법으로 감금해도 되는가? 또 대통령이 저렇게 인권 찬탈을 당해도 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노하신 거잖아요. 특히 대통령이 저 정도로 당하면 예. 내가 찍히면은 나는 뭐 뼈도 못 치르겠다. 저는 좌파들하고 싸우다 보니까 예. 이제 저를 타켓으로 고발을 하도 많이 해서 예. 이제 법원 가는 거를 일상화 하다시피 하잖아요. 문재인 정권이 저를 얼마나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랬겠습니까? 예. 그래서 국민들께서 네. 이제 이거는 불이다. 만약에 여기서 넘어가서 이재명의 나라, 범죄자 이재명의 나라가 되면은 끝난다. 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재명이 민주당이 발의했는 23건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휘권을 거부했잖아요. 예. 지휘권을 발동했는데 이 23개만 통과되면 그냥 사회주의로 갑니다. 노란봉투법. 예. 이재명한테 속지 말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든 이재명이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가서 기업이 대한민국 성장의 기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박홍배라는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을 3차 또 재발의를 해요. 네. 노란봉투법은 기업을 못하는 게 법이고 그냥 시위
폭력 이런 부분들을 거의 용인하는 법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이중 플레이 하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뭐 52시간제 이것도 말론 떠들지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재명의 그 먹사니즘, 잘사니즘, 중도 우파 뭐 혹은 뭐 그런 얘기 다 거짓말이다. 제가 이재명을 제일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예. 이재명 말은 거짓말이니까 거기에 속을 국민도 없지만은 저는 저런 사람이 뭐 대권을 가진다. 그럼 대한민국은 문재인 때는 그 설마 문재인이 그러겠어 하는 국민들이 많았어요. 예. 근데 지금은 문재인보다 100배, 1000배 더 사악한 사람인데 만약에 그래 되면은 그냥 대한민국은 숨도 못 쉬고 사회주의 길로 간다. 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국민의 국회의원 못 막습니다. 국민들밖에 없어요. 예. 국민들이 무서워서 오른쪽 좌클릭에서 우클릭 하는 이재명을 보듯이 국민들이 무서워서 이재명이 제대로 된 우클릭 하려면 23개 법안 다시는 안 올리겠습니다. 다시는 안 올리겠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법안은 그대로 놔놓고 장난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 잘 아실 것 같아요. 국민만이 막을 수 있다. 국민의 힘한테 기대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에는 국민이 없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 국민의힘이 왜 그렇게 됐어요? 예전에 자유한국당 시절은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제 이 탄핵 과정을 보면서 배신을 해도 살아남더라. 배신 안 하고 좋은지같이 길거리에 나가서 10년 싸워봐야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배신했는 사람은 다 살지 않느냐. 배신에 주동했던 김무성은 윤석열 김무성 정부 비슷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 판단한 거잖아요. 그리고 계엄하자마자 바로 김무성은 대통령 잡아 넣어야 된다고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국민들이 단죄를 해줘야 되잖아요. 배신하면 안 된다. 그 배신이 개인에 대한 배신이고 체제에 대한 배신이고 국민에 대한 배신이기 때문에 반드시 배신하는 세력들은 단죄를 한다. 네. 단죄라는 게 뭐 선거에서 단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신 명단들이 다 나왔잖아요. 물론 그 중에 오류도 그러고 있어요. 보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 때 그 탄핵 소추위원장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헌재에서 제발 좀 파면시켜 주세요. 했던 게 권성동 아니에요. 그게 지금 저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야. 근데 이제 제가 권선동 원내대표에 대해서 요새 자제하는 이유는 예. 어쨌든 싸워라. 싸워서 뭐 나경원 의원도 그때 한 칼 했잖아요. 네. 그런데 반성하고 열심히 하니까 나경원 의원 우리 그래 열심히 하면 좋다. 지금도 똑같은 대한민국의 체제 위기니까 그때 상황보다 그때에 더 많은 석고 대절을 하면 더 열심히 싸워라 이런 입장에서 그냥 있는 거고 한동훈님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얘기했어요. 독가스 뿌려놓고 스물스물 도망갔다가 다시 스물스물 기어 나온다. 이거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보잖아요. 자기가 20년 동안 동독원앙했던 대통령이라는 분이 감옥에 있고 탄핵이 되는 상황인데 책을 낸다. 거기다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한동훈입니다 이랬다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안녕하냐고 당신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죽을 지경이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을 또 용서한다. 그러면 배신의 단죄는 없고 배신을 하면 성공한다라는 인식을 주면 되겠습니까? 배신하지 않고 저 혼자 탈당해가지고 10년간 아스팔트 싸우면은 좋은 짐 봐라. 저렇게 잘 되나? 이건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지금은 싸우는 사람들을 만들어 주고 배신하는 사람들은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게 국민들의 생각이고 특히 대구 경북 TK 시도민들이 물개 박수 치지 마십시오. 이준석 물개 박수, 한동훈 물개 박수. 결국 그들이 배신하는 기반을 마련해 줬기 때문에 이제는 냉철한 이 판단이 필요하다 이래 보는 거죠.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할 때 뭐 그야말로 경험도 없고 그냥 하다가 그냥 당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저것들이 다 치밀한 시나리오. 하나부터 열까지 준비된 그렇게 제가 거짓이고 선동했고 조작했고 태블릿 PC에 조작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업무를 짜고 기획에 의해서 이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우파들이 있었느냐? 네. 없었다는 거죠. 예. 그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왜 언론 방송이 다 넘어갔으니까. 그런데 뭐 우리 고성국 선배님이나 몇몇 분들이
우리 공화당도 그렇고 알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국민들을 이제 소위 말하는 알리기 시작해서 그땐 진짜 외로웠어요. 외롭죠. 싸우긴 그때 가면 하는데 진짜 중과부적을 매일 느끼고. 그래도 뭐 저는 그랬죠. 우리가 여기서 무너지면은 태극기가 무너진대. 2017년 5월 9일 대선 치르고 태극기가 싹 사라졌잖아요. 그때 우리가 모여서 2,000명이 모여서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래서 그달에 마로니에 공원에서 태극기를 서로 들어서 네. 지금의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들께 너무 정치하는 사람들 문제 때문에 국민들을 너무 힘들게 해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지만은 어떡합니까? 네. 체제가 무너지는 상황이고 여기서 무너지면은 정말 문재인 정권보다 10배, 100배 더 위험하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들고 일어나셔야 된다. 이래 보는 거죠. 2019년에 이제 광화문 국민 대혁명이 연일 벌어졌는데 10월에 그때 그 광화문에서 집회하고 문재인이가 그 독재하던 청와대로 우리가 행진했잖아요. 그때 제일 이 질서 있게 딱 이 갖춰가지고 한 게 우리 공화당이에요. 응? 어쨌든 뭐 우리 공화당은 어쨌든 그 현실을 사실은 그 진실을 알았기 때문에 네, 예. 또 같이 투쟁하다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분노에 그게 더 컸고 네. 또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은 지금 문재인 정권이 저렇게 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것도 이 자유파 국민들의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왔고 지금의 이 전 국민들의 이런 태극기 현상도 저는 혁명이라 보는데 네. 이것을 혁명으로 가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태극기 혁명을 이제 다시 유발하게 했기 때문에 혁명으로 가서 정말 체제만큼은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그런 네. 기반을 좀 마련해 보자. 네. 정치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 바꿔보자. 네. 왜 좌파들한테 우리가 밀리느냐. 그런 밀릴 이유도 없다. 이번에 보니까 네. 더 똑똑한 젊은 층들이 더 많고 그렇죠. 더 깨어있는 지식인들이 더 많으니까 뭉치면 된다. 이제는 양심적 자유파 보수 세력들이 하나로 뭉치면은 좌파들 껍데기밖에 안 됩니다. 한 줌밖에 안 돼요. 실은 우리가 자꾸 안 뭉치고 배신의 세력이 나오고 이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우리 공화당 집회 있죠? 오늘 12시부터 숭례문 서울역 4번 출구에서 하죠. 제가 한 가지 네. 이제 세부 코리아 쪽에 전달을 했는데 예. 이번에 3.1절에는 4대문 안으로 다 들어오는 게 어떠냐. 그래서 집회 신고는 저희들이 해놨어요. 저기 광화문에 정광훈 목사님 팀하고 이쪽에 세부 코리아 쪽은 제가 그 2017년 3월 1일에 봤지만은 이 종각에서부터 동대문 이쯤에 이쪽에 그 신세계 네. 이 조계사까지 하고 우리는 이제 숭례문에서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뭔가 하나된 모습이 되지 않겠느냐. 네. 저 여의도하고 또 뭐 광화문 숭례문이 저 바깥에 따로 있으면은 뭐 3월 1일 날 신문 좌파들 신문 똑같습니다. 갈라진 태극기 뭐 이렇게 나오니까 가능하면 저는 뭐 제 뜻은 가능하면은 그래요. 4대문 안으로 들어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마무리 한 말씀 부탁.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사실은 정치가 해야 될 일을 국민들이 직접 나오셔서 하니까 그것이 한편으로 봐서는 국민 주권주의라는 우리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거 아닌가. 국민들께서 불의는 안 된다. 거짓도 안 된다. 그리고 배신도 안 된다.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한때 뭉치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3월 1일만은 4대문 안으로 모이자. 각각 따로 하더라도 결국은 크게 하나가 될 수 있다. 집회는 따로 하면 됩니다. 예, 네. 크게 하나가 될 수 있다. 예,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님 말씀 들었습니다. 12시부터 숭례문 앞에 집회가 있으니까 지금 빨리 보내드려야 됩니다.